아나운서가 소개하고 제가 분석하는 아이템. 와 안녕하세요. 약간 멀어지신 것 같은 느낌이. 이제 약간 우리 보도국처럼 네. 그죠? 네. 우리 또 MG PD님이 또 이렇게 구도를 네. 새롭게 바꿔주셨어요. 맞습니다. 느낌이 좀 보도국 같으신가요? 심리적인 거리감은 더 멀어지는 것 같은데. 뭔가 저희가 또 그리고 토론하는 느낌으로 그렇죠. 뭔가 또 신속한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맞습니다. 바꾸신 것 같습니다. 우리 항상 시장이 안 좋을 때마다 우리 네. 세영 아나운서가 양봉으로 입고 와서 네. 항상 내일은 분위기를 좀 반등하길 바라는 네. 느낌으로 그렇죠. 입고 네. 왔습니다. 네. 반등할까요 내일?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미국 반등. 미국은 상승이 녹색이잖아요. 이렇게 또 의미를 또 네, 알수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항상 네. 우리 구독자분들 생각한다라는 맞아요. 거. 네. 구독자분들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화이팅. 네. 네. 사실 뭐 시장의 분위기를 조금 안 좋게 했던 게 이제 외국인들이 떠난 거잖아요. 네네. 근데 이렇게 떠날 것 같았던 외국인들이 좀 스물스물 다시 돌아오고 있는 듯한 느낌이에요. 뭐 어제까지만 해도 뭐 삼성전자, 뭐 하이닉스 반도체 대형주를 샀는데 덕분에 이제 어제 삼성전자가 7만 전자 고지를 넘었고 하이닉스도 14만 원에 이제 안착하는 느낌이었잖아요. 오늘은 좀 빠지고 있지만 외국인이 이렇게 다시 돌아온 이유가 특별하게 있을까요? 결국 전통 수요에 대한 회복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 제일 불안했던 부분들 그죠? 뭐 일반 서버 그리고 PC, 스마트폰 수요에 대한 반등이 나타나면서 그리고 스팟 가격은 이미 움직였죠. 네, 스팟 가격이 이미 상승을 했고 뭐 예를 들면 DDR4 8GB 같은 레거시 DRAM 같은 경우가 전달 대비해서 이번 달에 그 스팟 가격이 5% 상승을 했거든요. 그리고 고정 거래 가격은 지난달에 1.3달러로 거의 이제 하락을 멈췄고 그러면 조만간 DDR4 같은 경우는 5% 오를 수 있고 그리고 DDR5하고 HBM은 워낙 네. 또 원래 분위기가 좋았기 때문에 핫하니까.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낸드 플래시마저 이제는 반등을 또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부진하던 낸드가 드디어 반등을. 네네. 이 이야기는 또 자세하게는 잠시 뒤에 제가 다시 여쭤볼게요. 네. 근데 뭐 속을 살짝 본다면은 외국인들이 하이닉스보다 오히려 삼성을 더 많이 사고 있더라고요. 어제까지만 해도. 근데 원래는 하이닉스가 HBM 때문에 핫했던 주식인데 이제 지금 이 시점에서 외국인들이 하이닉스보다 뭔가 삼성을 선호하는 것 같아 보이는 이유가 있을까요? 결국 이제 전방 시장 분위기인데요. 하이닉스가 좀 세게 갈 때는 엔비디아가 막 분위기 좋을 때, 그죠? 그런데 이제 최근에 미국이 중국의 기존의 A100하고 H100 같은 하이엔드 칩만 못 팔게 했는데 네. 이제는 약간 그거보다 성능이 떨어지는 A800, H800 같은 칩도 이제 못 팔겠잖아요. 팔게. 그러니까 이제 엔비디아 주가가 크게 밀렸고 이제 약간 엔비디아하고 약간 동행하는 흐름이 있고요. 하이닉스가. 네. 그런데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HBM보다는 오히려 이제 전통 디램이나 맞아요. 낸드 이런 네. 쪽 이제 시장하고 많이 아. 연동돼서 보는 것 같아요. 그럼 이제는 전통적인 뭐 디램이나 낸드가 더 좋을 것이다. 그런 쪽에 베팅하는 건가요? 그렇게 보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그 삼성 그 이정배 사업부장이라고 네. 멤버리 사업부장이 공식적으로 코멘트를 했는데 지금 9월 HBM3 양산은 거의 안 된다라고 시장에서 대부분 보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 양산하고 있어라고 이야기한 거죠. 그 사실이겠죠? 뭐 약간의 블러핑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는데 근데 중요한 게 뭐 삼성전자 사장이 공식적으로 코멘트한 거기 때문에 거기에 또 힘을 실어주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네. 그렇다면은 하이닉스의 이제 실적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이번 달 뭐 말쯤에 이제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삼성은 일단 디램 부분이 좋아졌잖아요. 네네. 네, 하이닉스도 지금 디램 흑자 전환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고 하던데 네네. 맞나요? 지금 사실 디램 쪽에 제일 분위기 좋은 건 하이닉스예요. 네, 하이닉스가 네. 아마 3분기 흑자 전환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왜 그러냐면 HBM하고 네. DDR5 때문에 그래요. 그쵸. 네. 지난주에 네네. 대표님께서 하이닉스 이제 디램 흑자 전환 할 것이다. 네네. 약간 그런 식으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네, 가능성이 있다라고 네. 이야기했는데 뭐 그런 이야기들이 네. 이제 점점 나오고 있고요. 적중하셨네요. 뭐 이런 거는 누구나 이제 예측은 네네. 가능한 거니까 네. 2분기에 HBM 매출 비중이 디램에서 15%를 넘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3분기가 20%를 만약 넘는다 그러면 하이닉스 주가는 좀 더 긍정적일 수 있어요. 그래서 20%는 원래 연내 돌파하는 게 목표였는데 아마 좀 더 빨라질 수 있고 그리고 엔비디아가 지금 계속해서 신제품을 당겨서 네. 내잖아요. 왜냐면 지금
엔비디아 칩을 사고 싶은 데는 많은데 자꾸 공급이 안 되니까 대기 수요가 번호표 뽑고 기다리다가 아이, 안 되겠다. 자체 설계해야겠다. 아니면 인텔의 가우디 칩 써야겠다. 뭐 이런 업체들이 많이 나오니까 네. 엔비디아도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약간 위기감을 좀 느끼나요? 맞습니다. 이거 지금 우리가 독점인데 네. 이렇게 계속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다 보면 결국 이 수요가 다른 쪽으로 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레이스 호퍼 같은 경우에는 이제 GH200이 내년 2Q에 나오고 네. 그리고 원래 그 블랙웰이라는 B100이라는 칩이 내년 4Q에 예정이 돼 있는데 내년 2Q로 당겨 오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는 HBM3E라는 네. 5세대 HBM이 적용이 돼요. 그러면 또 마진이나 물량이나 이런 것들 더 좋아지겠죠. 말씀하신 HBM3E 이거를 SK하이닉스가 이제 엔비디아에 네네. 공급을 하게 되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이걸 엔비디아에 공급하기 전에 네. 최종적으로 이 퀄리피케이션 테스트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뭐 차질 없이 잘 마무리가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게 그거였어요. 이제 하이닉스는 당연히 들어갈 거라고 봤고 왜냐면 독점이니까. 네. 네, HBM3가 지금 독점이고 HBM3E도 이제 어떻게 되냐. HBM3E부터 지금 우리도 들어갈게요라고 하는 게 삼성전자하고 네. 마이크론이 이제 다 손을 든 상황인데 아. 이게 이제 독점이 유지될 것이냐 아니면 3파전이 될 것이냐라고 보는데 마이크론은 약간 좀 블러핑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삼성은 또 이렇게 그동안 또 절치부심했기 때문에 네. 좀 가능성을 좀 보고 있는 건데 최근 뭐 이게 뉴스 흐름이긴 한데 이게 네. 뭐 팩트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일단 뉴스 상으로는 HBM3 쪽도 지금 하이닉스 쪽으로 많이 이제 분위기가 가는 것 같다. 독점으로 다시. 그게 독점인지는 네.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거의 뭐 그 선수금까지 줘서 하이닉스한테 생산을 시킨다라는 거는 네. 하이닉스 제품의 품질 수준을 다른 업체들이 못 따라오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합리적인 의심을 하고 있는 거죠. 삼성도 뭐 HBM3E 한다고 하던데 네네. 아직까지는 기술력이 따라올 수 없나 봐요. 그렇죠. 사실 지금 현재로 보면 하이닉스 기술이 HBM 쪽은 이제 단연 앞서 있다고 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5세대 HBM3E랑 네. 4세대 그냥 HBM3랑 많이 차이가 나나요? 그렇죠. 용량도 커지고요. 그리고 이제 속도, 전송 속도, 밴드위스라고 하는 네. 부분들도 이제 많이 개선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하이닉스가 승승장구하고 있는 와중에 삼성전자는 HBM 공급이 또 지연된다라는 뉴스도 있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삼성이 이제 위기감을 느낀 것 같은데 삼성 측에서 지금 개발 중인 디램이랑 낸드의 직접도를 좀 극한 수준으로 높이겠다. 이런 기사가 나왔거든요. 그렇죠. 이게 뭐 어떤 의미가 있는 기사예요? 이정배 사업부장이 네. 이제 공식적으로 이야기한 건데 11나노급 디램을 양산하겠다. 11나노급이라고 하면 지금이 이제 1A거든요. 네. 1A가 14나노급이고 1B가 한 12나노급 그리고 1C가 아마 11나노 정도 될 것 같아요. 1C면 한창 좀 남아 있는 건데 여기서 네. 이제 좀 더 이제 초격차 기술을 확보해서 더 강화하겠다. 거기에 이제 하이케이 메탈 게이트라는 이제 그 공정을 적용을 본격적으로 하겠다. 네. 네, 모바일 디램에도 그 DDR5 모바일 디램에도 이제 적용하겠다. 선단 공정도 좀 더 초격차를 내겠다라는 거는 삼성이 지금 EUV 쪽에서는 공정을 좀 앞서 적용을 했기 때문에 선단 공정에서 좀 더 치고 나갈 수 있는 룸들이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300단 낸드 플래시 그 9세대 그 낸드 플래시도 300단 때도 더블 스태킹으로 하겠다. 더블 스태킹이라는 게 이제 쉽게 이야기하면 그거예요. 300층 아파트를 한 번에 못 지어요. 네. 그 엘리베이터를 뚫어야 되거든요. 네. 셀 사이에 네. 엘리베이터를 뚫어야 되는데 이게 식각이 한 번에 안 되니까 요거를 150층에서 두 번에 나눠서 이제 따로 뚫어서 요 아파트 두 개를 딱 붙이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하이닉스나 마이크론 같은 경우 더블 스태킹 이미 하고 있어요. 176단부터. 근데 삼성은 128단까지 싱글 스택으로 했거든요. 왜냐하면 식각 기술 좀 더 뛰어납니다. 삼성이. 그런데 요거를 당연히 300단 가면 트리플 스태킹으로 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우리는 더블 스태킹으로 할 수 있어. 기술력이 더 좋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공정 스텝수를 줄일 수 있다라는 거는 원가가 구조가 더 좋다라는 네. 거고요. 실제로 낸드 플래시가 보통 삼성이 경쟁사 대비해서 한 20% 마진율이 더 높거든요. 만약에 뭐 하이닉스나 마이크론이 막 10% 중반 나오면 네. 삼성은 30% 중반 나와요. 그게 이제 이런 공정 기술의 그런 힘인데 이게 이제 9세대 낸드 플래시에서도 좀 더 기술력을 좀 더 강화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럼 최고 단수라고 하던데 네네. 하이닉스랑 마이크론이랑 완전 이제 격차를 벌리겠다는 거네요. 단수는 똑같은데 어. 그 단수를 구현하는 데 있어서 삼성이 이제 더 효율적인 공정을 쓰는 거죠. 왜냐하면 코스트가 더 떨어지잖아요. 네. 남들은 3번 가공해야 되는 걸 우리는 2번만 두 번만. 가공하면 되니까. 네.
그럼 뭐 8세대랑 9세대 낸드가 또 완전 달라지게 되겠네요. 그렇죠. 지금은 이제 236단이 이제 8세대고요. 9세대가 이제 300단을 넘어갑니다. 오, 확 달라지네요. 네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말씀드린 대로 지난 시간에 하이닉스랑 삼성의 실적을 예측을 좀 해봤잖아요. 네네. 네, 디램 부문 실적도 저희가 이미 하이닉스가 삼성보다는 좋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또 삼성도 질 수 없다. 디램 쪽에서 뭔가 치고 올라가기 위해서 좀 절치부심한 게 있을 텐데 네네. 삼성이 디램 쪽에서 뭔가 앞서 나가기 위해서 하고 있는 뭐 신기술이라던가 네. 뭐 그런 게 있나요? 일단 여러 가지 것들을 시도를 하고 있어요. 일단 CXL이라는 새로운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를 했고요. 그러니까 이제 CXL이라는 건 우리 예전에 뭐 컴퓨터 이렇게 그 스토리지 용량이 네. 부족하면 외장 SSD 꽂아 USB, 썼잖아요. 네, 그렇죠? 맞아요. USB도 쓰기도 하고 네. 큰 이렇게 이제 그 SSD 쓰잖아요. 네. 그것처럼 서버에다가 지금은 이제 AI 같은 연산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니까 메모리가 훨씬 많이 필요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슬롯 확장하기가 안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딱 꽂아가지고. 꽂으면 네, 이제 메모리를 더 디램을 네. 더 쓸 수 있는 거예요. 그게 CXL이라는 인터페이스거든요. 이제 네. 이런 쪽으로도 이제 삼성이 공개를 했고 그리고 이제 기존에 LPDDR이라는 모바일 디램을 이제 PC나 데이터 센터에 쓸 수 있는 솔루션도 공개했어요. 그러면 이제 뭐 DDR5하고 LPDDR5가 네. 뭐가 다른데요? 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모바일 디램은 그 PCB에다가 SMT를 쳐서 딱 온보드가 돼요. 네. 그런데 PC 같은 경우는 예전에 조립 PC 열면 슬롯이 있거든요. 여기다 딱 꽂으면 네. 옆에 몇 개 더 남아 있어요. 그래서 더 꽂으면 확장이 되는 거거든요. 아, 용량을 더 늘릴 수 있는. 맞습니다. 네. 그 확장이 이제 이렇게 그 인터페이스가 돼 있는 건데 모바일 디램 그런 게 없어요. 그런데 이제 모바일 디램으로 가지고 이렇게 이제 더 확장할 수 있게 삼성이 이제 그렇게 만든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32기가 비트짜리 더 고용량 디램 같은 경우도 네. 기존에는 이게 그 용량을 늘리는데 한계가 있으니까 네. TSV 공정을 썼어요. 그러니까 HBM이 아닌데 일반 디램의 고용량 제품에는 TSV 공정을 썼거든요. 근데 삼성은 TSV 공정 안 쓰고 구현을 한 거예요. 그러면 그게 뭐가 좋냐면 모바일의 용량이 늘어나는 건가요? TSV 그 공정을 있잖아요. 기존에 쓰던 걸 안 쓰게 되면 이거를 HBM으로 전용할 수 있죠. 아. 네. 아무래도 좀 더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죠. 그러니까 삼성의 어떤 EUV 경쟁력이 네. 어떤 부분이 있냐면 삼성은 EUV를 파운드리에도 쓰고 디램에도 쓰거든요. 근데 TSMC는 파운드리만 쓰죠. 메모리 사업이 없으니까. 네. 근데 삼성 같은 경우는 업황에 따라서 메모리 이 EUV를 요거를 네. 유연하게 아. 그 활용할 수 있는데 네. 그런 거를 TSV 쪽에서도 약간 확보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오, 이렇게 본다면 삼성전자가 뭔가 치고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네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그 로드맵에 대해서 막 네. 이야기를 하고 뭔가 이야기하는 게 결국 저는 주문형 메모리에 대한 어떤 포석을 깔아 놓는다는 느낌이 들어요. 지금 주문형 메모리라고 하면 또 팹리스 업체들이 자기들의 프로세서에 맞게 최적화된 디램을 요구하는 거잖아요. 그게 HBM이 대표적인 거고, 그리고 이제 애플의 비전 프로 같은 경우도 그 R1 칩 옆에 모바일 디램이 별도 그 애플이 설계한 거잖아요. 기존의 범용이 아니라. 근데 그런 시장이 막 커지는데 그걸 하이닉스가 다 먹고 있죠. 그런데 이제 삼성이 그런 쪽으로 대응하려면 네. 우리가 이런 기술들 다 있으니까 너희들이 필요한 것들을 다 제공해 줄게 라는 느낌입니다. 하지만 블러핑은 아니다. 뭐 팩겔싱어 비하면 양반이지 뭐 그잖아요. 인텔 비하면 양반이죠. 뭐 예. 동네 바보형 인텔. 그렇죠. 인텔은 뭐 지금 10나노 하고 있는데 자꾸 뭐 2나노 이야기하고 1.8나노 이야기하고 그러는데 맞아요. 제가 얘기했었죠. 그렇죠. 맞아요. 근데 이렇게 삼성이 뭐 네. 하이닉스보다 다소 늦지만 네네. 주도권을 탈환하겠다라는 네네. 전략을 어쨌든 네. 세우고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HBM의 핵심 제조 공정이라고 할 수 있는 본딩 공정에서도 네네. 삼성이랑 하이닉스가 뭐 치열하게 경쟁할 것이다라는 네네. 얘기가 나오고 있던데 네네. 본딩 공정에서도 네. 지금 그럼 하이닉스가 앞서 나가고 있는 상태예요? 그렇죠. 사실 본딩 공정이 앞서 나가 있고 네. 그 본딩 공정에 장비를 납품하는 게 한미 반도체잖아요. 네. TC 본딩이라고 해서 네. 네. TC 본딩을 이제 그 열하고 압력을 갖추고 이제 하는 건데 이게 그 붙일 때 보면 이게 거의 디램이 거의 종이 수준처럼 얇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붙이다 보면 구겨질 수 있잖아요. 그 워페이지라고 하거든요. 그런 현상들이 안 나게 딱 본딩을 깔끔하게 붙여야 이렇게. 되는데
그리고 이제 단자끼를 정확하게 얼라이먼트 네. 돼야 되고 그런 게 기술인데 네. 아무래도 하이닉스가 좀 더 앞서 있고 그리고 하이닉스는 이제 MR 머프라는 네. 매스 리플로우 몰디드 언더필이라는 공정을 또 이제 도입을 하려고 하고 있고 오. 그게 되면 뭐가 좋아지냐면요. 이게 단자 어떤 밀도가 훨씬 좋아져요. 1024개 인풋 아웃풋 수가 있는데 기존에는 25에서 30 마이크로미터 수준의 피치가 마이크로 펌프 간의 피치거든요. 요거를 MR 머프를 쓰면 요거를 거의 절반 수준으로 줄일 수 있어요. 거의 뭐 13에서 15 마이크로미터 수준까지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공정 기술들이 뛰어난데 삼성은 아니야. 우리 NCF도 더 좋아질 수 있어.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포구를 엄청 밝히고 네. 있네요. 그렇죠. 이제 뭐 MR 머프는 D램을 이렇게 그 쉽게 비유하면 카스테라 케이크가 이렇게 네. 몇 단짜리가 있잖아요. 요걸 초코에다가 폭 담그면 다 안쪽으로 다 스며들죠. 네. 요게 MR 머프라고 보시면 되고요. 삼성이 하는 거는 위에 카스테라 하나 깔고 위에다가 또 생크림 깔고 위에 카스테라 깔고 생크림 깔고 그러니까 그게 필름 하나 깔고 네네. D램 하나 깔고 필름 하나 깔고 네. 다리미질하고 그게 NCF라고 완전 생각하시면 다르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공정 효율로 보면 네. MR 머프가 더 좋을 것 같긴 한데 그만큼 또 어렵겠죠. 네. 그걸 또 이제 수요 잡는 것도 기술일 거고요. 그럼 본딩 공정 이제 한미반도체가 SK 하이닉스에 하고 있는데 네네. 그걸 하이닉스가 자체적으로 뭐 한다는 건가요? 이제 삼성도 본딩 장비를 가져와야 되는데 사실 본딩 장비는 한미반도체가 제일 앞서 있거든요. 네. 세계적으로 봐도. 그래서 이제 뭐 일본 장비를 가져오기도 하고 뭐 일본 장비도 처음엔 도레이크 가지고 테스트하다가 했는데 별로인가 봐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신카와라는 회사 거를 또 가지고 많이 한다고 그러고 있고 그리고 이제 세메스 네. 삼성 이제 장비 계열사 세메스도 한다 뭐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약간 좀 불안한 거죠. 이제 이렇게 서플라이 밸류 체인에서 봤을 때는 지금 제일 잘하는 한미반도체 놔두고 네. 근데 이제 한미반도체하고 네. 삼성은 또 이제 거래를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전에 뭐 약간 소송을 한번 했었어요. 네, 그래서 예전에 불편한 네 관계. 어사네요. 네, 어사가 뭔지 아세요? 어사가 뭐예요? 어색한 사이. 역시 MG가 아니에요. 아, 네, MG였어요? 저 MG. 알았어. 저는 완전 Z세대죠, 대표님. 이렇게 방송에서 거짓말해야 돼요? 저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실입니다. 네. 이렇게 우리나라 이제 반도체 투톱인 네. 하이닉스랑 삼성의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서 해외에서는 오히려 좀 합병을 하고 있다라고 네네. 하더라고요. 네. 일본의 키오시아랑 미국의 웨스턴 디지털이 경영 통합을 결정했다라고 네네. 하던데 하이닉스가 여기에 대해서 또 반대를 했다고 네네. 하더라고요. 네. 둘이 통합을 하면은 뭐 삼성이나 하이닉스한테 좀 안 좋은 영향이 있어서 반대를 한 건가요? 일단 뭐 삼성은 크게 뭐 상관없을 것 아, 같고요. 그래요? 압도적인 1등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지금 사실 그 낸드 플래시 시장이 안 좋은 거는 플레이어가 너무 많아요. D램은 예전에 치킨 게임을 하면서 다 쳐냈잖아요. 네. 다 없었고 지금 3개 업체 남아 있으니까 과점 체제잖아요. 그러니까 막 그 수요가 꺾어져도 이렇게 감산하면 서로 이렇게 되는데 낸드는 너무 좀비 기업들이 많아요. 대표적인 게 이제 일본의 키옥시아하고 미국의 웨스턴 디지털이거든요. 근데 경쟁력이 있다는 거잖아요. 어쨌든. 둘 다 경쟁력이 없으니까 보시는 거죠. 네. 둘 다 경쟁력이 없으니까. 그럼 붙이면 경쟁력이 네. 높아지나요? 붙이면 이제 네. 그 어쨌든 뭐 재무적인 거나 이런 부분은 개선이 되겠죠. 대신에 이제 자체적으로 구조 조정은 되니까 네. 낸드 플래시 전체 시장으로는 좋은데 그러면 왜 하이닉스는 반대하냐? 하이닉스가 인텔을 솔리다임을 인수해서 2등이 됐잖아요. 근데 지금 큐옥시하고 웨스턴 디지털 합쳐지면 네, 2등이 바뀝니다. 그 정도로 이제 어마어마한 규모가 효과가 크죠. 있는 거예요? 네, 아마 지금 3등, 4등이 거의 합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3등, 4등이 합쳐서 2등이 되는 거죠. 그러면 가뜩이나 지금 하이닉스는 인텔의 솔리다임 이제 중국 공장 떠안아가지고 네. 적자를 막 엄청 내고 있는데 3분기 D램에서 흑자를 내도요. 낸드 낸드에서 때문에. 적자가 뭐 거의 2조씩 나니까. 네. 근데 또 하이닉스가 이 키옥시아 지분을 좀 간접 보유하고 있다고 하던데. 네, 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반대하면 안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의결권이 네. 뭐 10몇 %밖에 안 되니까 네. 그거 가지고 뭐 되겠습니까? 그럼 경영 통합하고 합병하는 네. 게 좀 뭔가 가시화된 건가요? 그런데 이게 네. 한다고 했다가 네. 깨진 적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그래요? 네. 둘이서? 그러니까 이제 이게 다 그 전 세계 어떤 규제 당국의 인허가를 받아야 돼요. 사실 뭐 미국, 중국, 네. 뭐 일본, 뭐 일본은 받는다 쳐도 미국은 받는다 쳐도 중국이 오케이 해줘야 되는데 쉽지 않죠. 네. 중국이랑 또 관계가 또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중국은 또 YMTC라는 자국 네. 기업도 있고 하니까 또 목리를 부릴 수 있죠. 네. 뭔가 또 딜을 하려고 하겠죠. 우리가 승인해줄게 대신 뭐 줘.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만약에 합병이 되면은 네. 우리 기업 중소형 업체들한테 좋을 수도 있을까요? 이거 자체는 그냥 중립적일 것 같고요. 음. 아무래도 키옥시하고 웨스턴 디지털이라는 그 합쳐지는 회사가 아무래도 좀 경쟁력도 생기고 또 신규 투자할 수 있는 여유도 생기죠. 네. 그러면 이제 여기에 소재 부품을 납품하는 회사들은 좀 세를 볼 수 있죠. 아. 네. 뭐 TSE 같은 회사들은 네. 프로브카드나 이런 것들 납품하고 있으니까 음. 좋아질 수도 있는데 음. 또 뭐 이제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또 이제 그쵸. 또 강력한 네. 플레이어 하나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마냥 좋아할 수는 없죠. 저희가 이제 하반기에 디램은 좋아질 거다라는 전망은 뭐 항상 있었는데 낸드는 사실 이제 좋아질 기미가 없었잖아요. 네네. 근데 이번에 이제 낸드도 반등할 것이다, 좀 네. 좋아질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좀 솔솔 나오고 있던데 네. 긍정적인 시그널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지금 감산을 무지막지하게 하고 있어요. 삼성이 이제 작년에 우리 인위적인 감산 없어요라고 한 그 후과를 지금 치르고 있는 거죠. 그때 그냥 적당히 감산했으면 네, 그러게요.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됐을 텐데 음. 지금 감산을 무지막지하게 음. 뭐 생산량을 거의 절반 수준까지 뭐 네. 줄이면서 그리고 이제 지금 시안팹 있잖아요. 여기가 낸드 플랫이 삼성에서 40% 정도 생산 담당하는데 이게 거의 128단이 메인인데 지금 256단으로 176단을 건너뛰고 바로 그냥 8세대로 전환하는 걸 네. 진행 중이거든요. 그러면 테크 마이그레이션 하려면 라인 네. 멈춰야 되죠. 네. 그 사이 생산 못 하죠. 네. 네. 그러니까 더 이상 물량이 안 나오니까 가격 하락이 멈추고 오히려 유통업체들은 우와 이제 오르겠구나 라고 해서 재고를 막 당기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4분기에 시장 조사 업체 트렌드 포스에 따르면 한 8에서 13% 오를 거다 랜드가. 그런 것들이 지금 최근에 삼성전자고 이제 하이닉스 쪽에 주가 흐름에는 긍정적인 거죠. 감산으로 인해서 그렇게 된다고 해도 어쨌든 결과적으로 보면 긍정적인 거죠? 맞습니다. 여기서 이제 진짜 배기로 뭔가 이 가격을 견인하려면 수요가 나와야 되죠. 그래서 스마트폰에 뭐 또 낸드 플래시를 많이 쓰거나 아니면 서버용 스토리지 수요가 많이 늘거나 이런 것들 보여줘야 됩니다. 수요가 언제쯤 좋아질지는 아직 미지수인가요? 수요도 뭐 조금씩 좋아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서버도 그 서버용 디램 아마존 웹 서비스 같은 경우는 1년 만에 좀 주문이 나왔잖아요. 네. 그리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재고가 수요업체들 재고가 굉장히 많이 줄어 있어요. 네. 3주 4주밖에 안 남아 있거든요. 그러면 빨리 신규 주문해야 되는데 자기들도 이제 확신이 없으니까 약간 좀 눈치만 보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 뭐 얼마 안 되는 시일 내에 뭔가 조만간 뭔가 또 긍정적인 흐름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오늘은 반도체주가 약간 주춤하고 있지만 어제 뭐 7만 전자 그리고 13만 닉스를 탈환했잖아요. 좀 이러한 흐름이 계속 이어지기를 바라면서 저희는 또 반도체주를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도 또 알찬 정보들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아이템과 또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댓글까지 많이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안녕.